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는 경매 물건을 좀 찾아갖고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내 그 어떤 추천 이유라든가 어떤 부분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적합할지, 그래서 초보 농부에 적합한 농지 경매 추천, 뭐 이런 제목으로 물건들을 어, 이렇게 자꾸 발굴을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으로 요 물건을 지금 하나 가져왔는데요. 안성시 보계면에 있는 농지고요. 요 농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안성시 보계면 신안입니다. 그다음에 면적은 283 평입니다. 233.7평. 천제곱이 조금 안 되죠. 용도 지역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논이란 얘기입니다. 논으로 현재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권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절대농지란 얘기죠. 그리고 감정가는 현재 9,200만원, 9,286만원, 평당 32.7만원 정도 되니까 한 33만원 정도 평당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평당 한 10만원 정도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의 특징과 그리고 날짜, 참 매각이 되는 날, 입찰일이 7월 14일, 신건이죠. 2025년 7월 14일에 1차 입찰이 있는 날입니다. 아마도 이날을 이 가격에 바로 낙찰되지는 않겠죠. 한번 유찰이 되고 그 다음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유찰은 어느 정도 그 보장 예정된 수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치 분석인데요. 근처에 SK 하이닉스 세종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발전 중인 지역이다. 그 다음에 큰 도로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다. 근거리에 축사가 보이나 고압선은 보이지 않는다. 마을에서 멀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 정도의 내용인데 이렇게 구도로 표현하면 잘 와닿지가 않죠. 자,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영, 지도 주소가 신안리 515입니다. 신안리 515. 신안리 515. 보계면, 안성시 보계면 신안리 515. 자, 보시면은 지금 절대농지가 있고요. 그 절대농지가 끝나는 농업진흥구역 경지정리된 지역의 그 끄트머리에 이렇게 농지가 길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지도를 키워보면 여기에 도로가 고속도로, 세종고속도로가 이렇게 근거리 지나가고 있죠. 사실은 IC가 없으면은 뭐 이런 도로가 옆에 지나가는 건 큰 메리트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 보게면은 최근에 키워보시면은 여기 위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공장이 열심히 그 공장을 짓고 있고, 그 SK 하이닉스의 주 도로라고 할 수 있는 이 57번 325번 국도죠. 요 국도가 안성으로 향하는 이 국도가 최근에 메인 도로가 돼서 어, 이게 길이 넓어지고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처에 거리뷰를 한번 보시면, 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죠. 예전에 2차선 도로였는데 4차선이 됐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교차로가 노타리가 좀 있으면서 이렇게 길이 아주 깔끔하게 중앙 분리대가 있는 4차선이 최근에 개통을 했습니다. 이 도로, 여기서 이 메인 도로가 되는 거죠. 이 메인 도로에서 요만큼 가까운 곳에 떨어져 있는
사실 요 세종간 고속도로는 이제 IC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IC가 사실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요 안성맞춤 IC가 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하이닉스 고3 그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 고3 저수지고 휴게소에 연결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도 최근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휴게소로 들어가는 개통이 이루어진 것 같으네요. 공사가 다 끝난 거 보니까요. 이 하이패스 휴게소가 휴게소로 연결되는 하이패스 휴게소가 있고 그 거과 그 하이 고3 휴게소와 또 거리가 멀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뭐 아래쪽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안성맞춤 운동장이라든가 안성맞춤 랜드 참 안성맞춤 랜드가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안성에서는 현재 그렇게 활발하게 그 저기 그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보다는 약간 외지 약간은 시골 동네였지만 주변에 SK 세종고속도로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 아래쪽 보계명 쪽은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현재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죠. 장기적으로는 발전이 많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접근성은 도로하고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325번 도로 4차선으로 만들어진 도로하고도 멀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농로지만 여기 요 버스 정류장 그림이 있는 요 큰 도로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자동차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고속도로를 통해서도 아까 휴게소에서 나와서 일로 들어가면 되니까 세종고속도로에서도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땅 모양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주변에 발전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단 요게 뭐겠습니까? 요거나 아마 이쪽도 그럴 것 같고요. 이게 다 축사죠. 여기도 축사고 여기도 축사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축사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안성에서 축사를 피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디고 안성에는 축사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축사가 그렇게 냄새로 주변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은 최근에는 거의 많지 않죠. 가끔 가다가 좀 불편을 줄 때도 있긴 있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크게 감수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인 거는 안성에 또 많이 있는 게 이 고압선입니다. 고압 철제 탑이 있고 그리고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 그거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나마 그게 다행인 지역이고 요게 요 농지가 현재 경매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위치상으로나 모양이나 그리고 그 주변에 수로가 이쪽에도 국어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제가 보시면은 도로가 양쪽에 있습니다. 이쪽에는 농로가 있고 이쪽은 마을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도로가 양쪽에 끼어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의 접근성 이렇게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다니기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치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격 분석에 대해서 가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가 32만원, 아까 평당이죠. 평당 32만원이지만 32.7만원인가 그랬죠. 한 33만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감정가가 33만원이면은 크게 높지 않은 소위 얘기하는 절대농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적대농지라는 이유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 32만 원에 지금 그 대부분 거래되고 있는 물건들이 32만 원에 그 낙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죠. 그래서 굳이 32만 원을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회 유찰은 감안을 해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 32만 원에서 30%가 빠지면은 아마 25만 원보다 23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한 25만 원 정도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으면 25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은 상당히 나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평이 한 280평 정도 됐죠. 280평에 25만 원을 곱하면은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7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280평 규모의 7천만 원이면은 충분히 그 투자가 가능한 선에 아주 비교적 저렴한 선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논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내가 쓸 수 있는 밭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뭐 복토 비용은 한 1,000만 원 정도, 실제 주변보다 그렇게 많이 꺼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시설을 조금 하고 뭐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하는 부분은 이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컨테이너 놓고 최소한의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1억 남짓, 하우스를 넣는다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1억 남짓 투자로 이 정도 공간에 그 농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말씀 좀 드리면은 첫 번째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건 체리형 쉼터죠. 체리형 쉼터를 설치하고, 자,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의 그림입니다. 자, 요 땅 모양에다가 체리형 쉼터를 하나 갖다 놓고요. 약간 뭐 가격이 그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500만 원 정도, 여기에다가 필요 이상의 금액을 쓰는 거는 진짜 낭비입니다. 어차피 체리형 쉼터라는 거는 정상적인 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간이 건축물이죠. 여기에다가 큰 돈을 쓸 필요는 없는 거고, 컨테이너, 약간의 시설이 들어간 컨테이너 한 500에서 1000 정도, 그 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공간보다 이런 식의 하우스도 지금 제가 두 개를 그려놨는데요. 요거는 일반적인 하우스입니다. 일반적인 하우스고, 요거는 차각막이 씌워진, 바깥에서 안이 막혀 있는, 다 그 바깥 비닐이 아닌, 비닐 위에 차각막을 보통 씌우죠.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 작은 그 하우스인데, 이 하우스의 용도는 뭐 보통 통상적으로 뭐 농기계를 보관한다든가 뭐 아니면 농기구, 이런 창고 역할로 많이 쓰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그거 외에도 활용도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약간의 쉴 수 있는 공간,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개인의 취향을,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뭐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식의 그 차각막이 있는 하우스죠. 그러니까 이 하우스는 비교적 한 30평에서 50평 정도, 체리형 쉼터는 10평 정도, 그리고 이런 그 창고형 농막형 하우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농막형 하우스는 한 30평에서 50평 정도,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이건 농사용이죠. 농사용 하우스는 대략 한 100평 정도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공간은 뭐 노지 농사를 하거나 뭐 다양하게 쓰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진입로와 약간의 그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 공간, 그리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농막 앞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상당히 유용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큰 그림은 뭐 그 전제는 당연히 이 안에 복토를 하는 게 당연한 전제일 것이고요. 자, 이 큰 그림은 여기다 복토를 하고, 복토 위에다가 농막과 이게 밀폐된 농막형 하우스, 그 다음에 일반 농사형 하우스, 이거를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진입로와 차가 될 수 있는 공간, 마당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여기까지 하기에는 딱 크기도 너무 크지 않고 딱 적당한 크기죠. 그 다음에 투자 금액도 뭐 이 정도 투자 금액이 한 1억에서 뭐 1억 1, 2천 하우스까지 다 포함해서요. 에 1차 투자 초기 투자면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그 정도의 투자로 이런 공간을 얻는다면 충분히 낙찰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기에 맞을까 하면은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를 하고 농장 놀이터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 농장 놀이터에 대한 그 요구 사항이 상당히 다양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커지고 있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 농장 놀이터가 필요한 경우, 이게 아마 가장 큰 핵심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농장 놀이터로 끝나면은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농업인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농지를 가지고 농업인이 되어서 농업인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사항이고, 이 농업인이 돼서 혜택을 원하는 분, 이분도 충분히 아까 우리가 천재급이 돼야 이 농업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지금 현재 조금 한 280평 정도 되지만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보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하우스를 만들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작은 한 100평 정도, 50평에서 100평 정도 작은 구기지 임대 를 통해서 합계 천제급을 넘겨서 농업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컨하우스로 체류형 쉼터,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과 이제 세컨하우스에 체류형 쉼터를 놓고 농장을 운영하고, 요 그림이 가장 일반적인 개념인 거고, 이 체류형 쉼터라는 개념은 이제 나머지는 농업보다는 이제 놀이터가 되는 것을 조금 원한다, 이런 게 안에 좀 내포되어 있죠. 여기 힘든 농사보다는 소일거리로 농사를 하시려고 하는 분, 사실 이 정도 공간만 가지고도 월 몇백만 원 수익을 내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걸 감안하기보다는, 처음부터는 이렇게 작게 농사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일을 만들고 내가 뭔가 어디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는 것, 거기에다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이 생길 당, 이 부분은 사실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어떤 개발이나 주변에 개발이 일어나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세종고속도로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주변이 많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주변에 공단도 가까운 곳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왕래가 좀 빈번해지면은 작은 신도시도, 신도시라기보다는 주거지역도 생길 수가 있겠죠. 아파트촌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향후 농지연금이 가능한 농지, 당연히 이 부분도 향후 농지연금이 가능하죠. 지금 감정가가 9천만 원대지만 일정 기간 내가 영농 경력도 만들고, 그리고 약간의 주변의 발전도 일어나고, 그러면은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의 매월 30에서 50 정도의 농지연금이 또 잘 풀리면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들어가실 분이라면 괜찮은 농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런 분들에는 조금 투자에 대해서 입찰에 대해서 좀 고려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농지를 낙찰받아서 방치시키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변에 누구한테 임의로 맡겨놓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1차적인 개념은 나중에 조금 오르겠지 하는 개념으로 사시는 분도 낙찰 받으시는 분도 있고 뭐 지금은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일에 바쁘기 때문에 농사의 생각을 그 농사를 조금이라도 그 관여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방치시킬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땅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땅뿐만 아니라 농지 투자가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맞지 않습니다. 농지 투자보다는 되려 뭐 재건축 단지에 주택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농지에 대한 투자는 1차적인 작업은 그 시간이 지나서 투자금을 그 수익과 함께 회수한다 이런 개념은 물론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긴 있지만 그걸 노리고 들어오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은 그런 투자가 농지 투자입니다. 자, 이게 농업으로 어떤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은 조금 규모가 작죠. 요 정도 규모를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 뭐 월 1, 2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땅도 이 땅에다가 시설을 제대로 스마트팜 시설을 제대로 해서 수익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농지 투자보다 아마 시설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설 투자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신 분들도 이쪽 지역은 충분히 들어올 만 하긴 합니다. 큰 도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고 교통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안정적 어떤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크기가 그렇게 적당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간에 땅값이 오르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이미 단기간에 땅값이 오를 지역은 이미 다 올라 있죠. 조만간 개발이 이루어지고 조만간 역이 생기고 조만간 뭐 어떤 작업들이 주변에 들어온다라고 확정이 돼 있는 그런 곳은 단기간에 땅값이 당연히 오르겠죠. 하지만 이미 그 땅값에 오른 상태에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 투자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 될 것이고요. 이런 지금 이 땅과 같은 작은 땅에 큰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단기 땅값이 오르는 걸 바라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바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부분은 아까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은 가능하지만 단기간에는 쉽지 않다. 자, 농지연금이 뭐 아까 제가 30에서 50이라고 했는데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는 좀 더 큰 거야 돼요. 크고 좀 더 가치 있고 또 실제 내가 투자금보다 더 많은 농지를 받는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뭐 반 이하 내지는 공시지가보다도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땅을 찾아서 농지연금용으로 별도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거는 그냥 농지연금도 일정 부분 한 1억 투자해서 30만원 정도 연금 받는다 그러면 적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곳들이 그 실제로 찾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보다는 적당한 뭐 그냥 농지연금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의 가치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요 농지 283평이고 1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서울 그래 비교적 경기권에 교통이 좋은 접근성이 좋은 이런 농지에 대한 소개를 그 첫 번째 물건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요점은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시골에서 조금의 그 농장 놀이터를 만들고 싶은 분, 체령 쉼터를 놓고 농장 놀이터를 만들고 싶은 분이 그 투자하기에 적합한 소규모 비교적 저가의 농지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간단하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